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사임하면서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트위터에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설전을 벌이는 그런 트윗을 많이 봤는데요. 트위터가 아니고 X입니다. 자, X에서 많은 설전을 벌였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일론 머스크의 눈두덩이, 이게 트럼프의 반대 진영으로 넘어간 그런 거를 상징하는 멍자국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 돌고 있는 음모론, 그리고 비밀 결사단체, 딥스테이트, 그런 세력들은 거의 대부분 레거시 기업들, 레거시 자본가들, 그러니까 민주당 사이드였는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블랙아이드 클럽에 가입하면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갈아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사태가 어떤 거에서부터 이제 파생되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지 저희가 그 내용을 분석할 수 있겠죠. 자, 미국 뉴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세제, 빅 뷰티풀 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여기서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거는 바로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그 법안 때문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에는 이미 통과를 했고요, 상원에서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미국 내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자, 재밌는 거는 2024년 7월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이 보조금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미국 내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포드, GM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5년부터 테슬라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서 갑자기 일론 머스크의 스탠스가 바뀌게 된 거예요. 현재 JP모건이 예상하기로는 이번 세액 공제 폐지가 연간 12억 달러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2025년 1분기 매출이 2024년 1분기 작년에 대비해서 매우 떨어졌다. 매출도 떨어졌고 순이익의 경우에는 약 70% 정도가 떨어졌다, 이런 안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머스크는 이번 세제 법안을 보고 트럼프와 그리고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스에게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하원에 통과했고 트럼프와 이렇게 마찰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사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유지한다는 거는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적인 정책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를 지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표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 태양광, 그리고 배터리 산업, 이런 사업들은 민주당 친화적인 그런 사업이지 공화당과는 전혀 반대의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본인이 몰랐을까요? 트럼프도 이미 세제 법안을 머스크에게 공유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딱 잡아떼고 나 본 적 없어, 나 이번에 처음 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 전부 다 연기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을 연임하면서 그동안 보여줬던 외교 방식, 그리고 딜링 방식을 봤을 때는요, 상대방을 겁박하듯이, 협박하듯이 엄청나게 강한 제약을 먼저 겁니다. 이번 관세에서 봤듯이 이렇게 먼저 던져두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너희는 일단 봐줄게, 하지만 이 나라는 안 돼, 이 나라는 나한테 개겼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납득하기 힘든 조건을 먼저 내건 다음에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에서 중간 정도로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그런 방식의 외교를 많이 해요. 마치 우리가 동남아나 인도로 여행 갔을 때 상인이 말도 안 되게 가격을 부릅니다. 뭐 5만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2만원 이라면 뭐 3만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딜링하는 거죠. 물론 트럼프의 외교 방식은 좀 더 고차원이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그 옆에서 그걸 보면서 트럼프의 방식을 많이 배웠겠죠. 그리고 트럼프와 머스크 모두 대중들의 이목을 끄는 방법을 아는 그런 인플루언서에 가까운 정치인, 그리고 기업인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대중들이 포커싱 할지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마찰을 만든 다음에 대중들이 집중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뭔가를 다른 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식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머스크와 트럼프의 설전에서 앱스타인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앱스타인 사건은 현재 미국에서 대위로 지정되어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파일이 많은 그런 사건입니다. 일단은 앱스타인이 감옥에 갔는데 자살을 했다는 그런 동기조차도 불분명한 그런 의문이 많은 사건이죠. 미성년자 성착취, 그리고 섬에서 비밀리에 벌어진 재벌들의 광란의 파티, 마약도 있겠고 뭐 여러가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더러운 짓을 많이 해왔던 그런 파티를 주최했던 앱스타인인데, 마침 자살을 하던 그때 그 교도소에 CCTV가 꺼져 있었고 마침 교도관이 자리를 비웠고 뭔가 이상한 구성이 많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너도 앱스타인의 초대 리스트에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X에 트윗을 했다는 거죠. 자, 트럼프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술, 담배 안 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항상 고수해온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앱스타인과 친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앱스타인이 트럼프의 여직원을 건들면서 트럼프가 앱스타인을 손절하고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앱스타인의 파티에 초대되었다고 알려진 그런 유명인들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 민주당 관계자, 민주당 지지자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야, 너도 거기 있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런 세부적인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머스크가 무리수를 던지지? 그래서 처음에는 머스크가 앱스타인 파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중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그런 밑밥을 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이 사건이 다시 대두되고 그리고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트럼프가 자기는 100%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면 아무래도 민주당 진영 쪽에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지레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이 충돌하면서 뭔가를 끄집어내기 위한 어떤 연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나 이제 머스크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 나는 바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머스크도 과거에 올렸던 그런 트윗을 전부 다 삭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일단 우리가 가능성에 두고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 지금 당장은 이 확률보다는 두 번째 확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스크의 스탠스가 완벽하게 바뀌었다, 트럼프와 완전 척을 저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계에서 기업인이 공화당을 지지했다가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이거는 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기업인으로서 트럼프의 정책에 반기를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멍자국이 든 그 이후부터 갑자기 이렇게 스탠스가 180도 바뀌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닌 줄 알았는데 일론 머스크도 딥스테이트에 속하는 그런 단체, 그런 집단에 포함이 되었나? 자,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럼프 진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기존 공화당 멤버들의 시기 질투를 많이 샀었습니다. 트럼프가 다니는 곳마다 측근처럼 딱 붙어 있었으니까 당연히 기존 인사들에게는 일론 머스크가 낙하산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최측근들과 되게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뉴스가 심심찮게 나왔었어요. 스티브 배너는 대대적으로 나는 일론 머스크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의 팟캐스트 그리고 언론에 항상 이야기를 했었고요. 2024년 선거운동할 때는 머스크가 돈으로 트럼프의 환심을 샀다,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머스크가 백악관 내에서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와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백악관 내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런 일론 머스크를 빨리 정치계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그런 스탠스를 항상 취해온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스티브 배너는 미국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는 그런 유명한 인물입니다. 민주당의 피자 게이트, 그리고 악마 숭배 관련된 그런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 그런 대부분의 루머는 스티브 배너의 입 그리고 그의 방송에서 시작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 이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데, 이 스티브 배너 외에도 공화당 관련 인사들이 일론 머스크와 마찰을 일으켰다는 그런 뉴스는 여러분이 심심찮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내에서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2025년 5월 도지를 사임함과 동시에 정치권에서 완벽하게 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현재 공화당 인사들, 트럼프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과 완벽하게 척을 지고 다른 쪽 세력과 결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 멍자국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왜 갑자기 정치계에 뛰어들었을까요?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시면 자율주행 로봇택시, 그리고 화성으로의 이주, 세 번째로 인간의 뇌에 칩을 꽂아 넣는 뉴럴링크가 있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무리 기술력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이 시작조차 못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로봇택시 사업이 활성화되면 미국 전역에 있는 택시 드라이버, 트럭 드라이버들의 직장이 불안정해지겠죠. 기술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완화되고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노동자들의 생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겠죠. 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수십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없다. 두 번째 화성 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갈 거냐? 화성에. 거기 가면 못 돌아오는 거 뻔히 아는데 인권 문제와 맞닥뜨려지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많은 마찰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뇌에 칩 꼽는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영화 속에서나 이야기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더라도 과연 상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의 유전자 가위도 이미 모든 기술이 공개되었고 상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것처럼 말이죠. 인권에 대한 문제는 종교적인 이념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을 이야기할 때 이 종교적인 이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성경을 손 위에 이렇게 대고 선서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번 트럼프의 경우에는 성경 위에 손대지 않고 성경 아래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역시 특이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찌되었건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바탕에는 종교가 빠질 수 없고, 그리고 최근 공화당이 당선된 이후에 현재 미국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성경을 펴놓고 창조론을 배우는 그런 코미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화론 대신 창조론보다 조금 더 완화시킨 지적 설계론이 현재 미국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인류의 기원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민주당을 마치 악마 숭배하는 그런 집단으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악마 숭배하는 반대 집단은 선한 존재다, 이런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씌워지게 되겠죠. 실제로 현재 미국의 백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의 81%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도 그랬고 2024년에도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원인은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현재 미국 내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민주당은 악의 세력, 트럼프 그리고 공화당은 우리 편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이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반대되는 그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음모론뿐만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정치계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최종 목표도 어찌 보면 트럼프의 정책과는 정반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했을까요? 본인이 직접 정치계에 뛰어들면 내가 트럼프 그리고 공화당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현재는 그게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계획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이 종교와 악마 숭배, 여기에 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달러에 관련된 그런 또 재밌는 음모론이 있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의 이 블랙 아이드 클럽과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영상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또 시간 나눠볼 거고요. 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이 마찰을 일으킨 이 사건에 숨겨진 내용,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